자, 이제 9번을 해볼 건데 요거 이제 글의 제목도 찾아야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가 있어. 이제 일단 그 주어진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 거다. 그리고 또 3번 문제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일단 주장하는 글인 것 같고 소재가 나왔네 문제에 그지? 그러니까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 이게 아마 이 글의 소재인가 봐. 자, 일단 2번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 먼저 한번 볼게. 그러니까 35쪽에 2번 문제를 봐. 35쪽에 2번 문제 보니까 It is much better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랬는데 얘들아 요런 it은 너희가 동그라미를 치고 가주어라고 적어볼까? 거기에 쓰인 주어인 it은 요런 거는 보통 가짜 주어야 가주어. 그거 좋아요, 그거 쉬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it은 대부분 가주어고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디 있죠? 진짜 주어는 문장 끝에 지금은 to use라고 적혀있네. to 부정사. It is much better 까지가 사실 문장은 끝이죠. 그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고 문장이 끝났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to 부정사 아니면 대절 같은 애들이 진짜 주어야. 그러니까 너희가 to use 밑에 줄치고 진주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석할 때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가 아니라 to use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to use를 진짜 주어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사용하는 것 그랬는데 뭐를 사용하는 것? The new words 그 새로운 단어들을 자, 그런데 그 새로운 단어들을 이용하는 것 그랬는데 in different context. 자, context는 문맥, 맥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문맥 속에서 다른 맥락에서 그 단어들을 이용하는 것 이게 진짜 주어네. 다른 맥락 속에서 그 단어들을 이용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자, 일단 이 글은 3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짝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효과적인 영어 단어 암기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효과적인 영어를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중에서 2번 문장에 주어진 그 방법도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시작을 이렇게 한다. Learning new English words. 그러면 너희는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군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learning이라는 동명사. 주어 노릇하려고 이렇게 동명사로 썼지. 배우는 것 이렇게. 자, 그런데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이게 주어고요. 항상 주의할 점. 동명사나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주어일 때는 우리는 꼭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is라고 단수형 동사를 썼어. 요런 거는 좀 헷갈리게 바로 앞에 지금도 그러네. words라고 여기 단어들이라는 복수형 명사 이런 애들이 괜히 헷갈리게 나와 있는 경우 있어. 그러면 words니까 우리는 words 뒤에니까 이거 복수형이라서 are 맞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 문장의 주어는 영어 단어들이 아니었고요.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배우는 것 요게 주어.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 자, 새로운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것은 is never easy.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어 단어 배우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within 하는 거는 뭐뭐 이내에 라는 뜻이죠. 24시간 내에 you forget. 당신은 잊어버립니다. About 80% of the words. 숫자 앞에 about이면은 대략 약이라는 뜻이죠. 약 80%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무엇의 80%? Of the words. 그 단어들의 80%. 자, 그런데 그 단어들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이거 새로운 문장 아니야? 너는 암기한다. 그러면 문장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너희는 관계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그런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꾸미자. 이런 표시를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들,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 네가 암기하는 이 말이지. 당신이 외우는 그 단어들의 약 80% 이거를 you forget. 당신은 잊어버립니다. 언제?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너희 방금도 단어 시험을 쳤지만 직전에 내가 단어 시험 쳐야 되니까 막 외워야지 이러고 막 외우지. 근데 이렇게 외우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단어였다면 말이지. 새로운 단어라서 내가 새롭게 막 암기를 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80%는 날아가고 없는 거야. 20% 남는 거야. 그럼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외우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남아있는 20%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은 그 단어들은 너희들의 것이 돼. 너희가 지금 father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 볼 때마다 뜻 알잖아. 그게 아버지인 거는 너희가 볼 때마다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너희들의 단어가 됐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단어가 언제 마주쳐도 내가 뜻을 알게끔 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제 이 글의 시작은 일단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어렵다. 새로운 단어 거의 한 80%는 외우고 나도 하루 만에 다 까먹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So, 자, 그러면 what is the best way?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의 주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무엇이 best way일까? 최고의 방법일까요? way는 방법이란 뜻이고 우리 항상 그래서 way 뒤에는 보통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많이 나오더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way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 그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뭐뭐 하는 해서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명사 꾸미잖아. 자, 그러면 memorize new words. 새로운 단어들을 암기하는 best way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죠. 항상 주어진 글이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주제문을 발견하면 너희가 형광펜이나 혹은 밑줄을 끊는 그런 버릇을 들입시다. 그러니까 이 글도 만약에 주제문 그러면 너희가 이 문장 줄치면 되지 않을까? What is the best way to memorize new words? 그쵸?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자, review the words.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얘기를 하네. review를 하시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복습하라 이 말이죠. review는 그러니까 물론 re가 붙으면 영어에서는 다시라는 뜻이야. view는 보다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다. 그러니까 다시 보는 게 복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지나면 다시 보기 하는데 그거 영어로 review잖아. 또는 뭐 논평을 하거나 후기를 남기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review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그게 다 review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습하다의 뜻이겠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습하다의 뜻이 있고 여기서는 그런 뜻,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이 맨 앞에 나왔습니다. 자, 복습하세요. The words, 그 단어들을 at intervals. 그러니까 인터벌을 두고 이 말은 뭐냐면 간격을 두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똑같은 걸 다시 또 뭐 이틀 뒤에 또 보고 또 이틀 뒤에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자, at intervals 하는 표현 간격을 두고 인터벌을 둔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였어. 간격을 두고 그 단어들을 복습을 하시오. 되풀이를 하라는 거. 자, after learning some new words. after 그러면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이고 요거는 전치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전치사라면 전치사 뒤에는 동사 못 쓰잖아.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변신해야 될 텐데 그 역할 동명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내지는 동명사가 올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동명사가 할 수 있지 to 부정사는 참고로 그 역할 못해. 자, 그러면 learning 한 후에 some new words 어떤 새로운 단어들을 배운 후에 그러더니 다시 또 look at 명령문이다. 그치? 보세요. them 그것들을 again 다시 보세요. later the same day 같은 날 조금 있다가 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전에 어떤 단어들을 뭐 10개를 봤어. 그러면은 그날 오후에 다시 또 그 단어를 똑같은 걸 또 보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하다가도 쌤이 이런 식으로 them 같은 거 나오고 뭐 it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이게 뭔지 본문에서 찾아봐 이러지. 여기서도 them이라고 쓴 건 앞에서 some new words라고 복수형 명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서 them으로 받아준 거야. 항상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날 나중 시간에 그것을 다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라라고 첫 번째 방법이었어. 단어들을 인터벌을 두고 복습하기.
자, 그 방법 계속 설명해 주나? Then review them a week later. 그리고 나서 리뷰하세요. 복습하세요. 그것들을 아까 위에서 파란색으로 색칠했던 그 단어들이겠죠? 자, 그것들을 근데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하고 오늘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같은 날에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일주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다시 일주일 후에 또 반복을 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10 days after that 그로부터 또 10일 뒤에 등등등 이런 식으로 and so on 하는 거는 등등이죠. 기타 등등 하는 그런 뜻이죠. 등등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두고 복습을 하라라는 이제 그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을 쭉 여기까지 설명했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머릿속에 2번 문제에 주어진 저 문장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저 문장은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문맥 속에다가 그 단어들을 뭐 이용을 해봐라 라는 그 방법.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1번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복습이라는 이 내용과는 다른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저것의 답으로 A나 B는 답일 가능성이 없겠다. 요거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A라든지 B라든지 여기에 아까 2번 문제에 주어진 그 문장, 그 방법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네. 첫 번째 방법은 단어를 반복해서 복습하라라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C 뒤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볼까? According to 하는 표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 무슨 뜻이더라? 뭐뭐에 따르면. 몰랐던 사람들은 알아둡시다. 뭐뭐에 따르자면. 자, 그럼 뭐에 따르자면 psychologist 누구죠? 심리학자들이잖아. 심리학자들에 따르자면 you need to be exposed. 당신은 자 need to는 have to랑 똑같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돼. 당신은 근데 봐 expose 해야 한다가 아니라 be exposed니까 해석. 당신은 expose 되어야 한다. 수동태다, 그치?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되면 너희가 to 뒤에 BPP라고 수동의 표현인 BPP 꼴 달아줘야 돼. expose는 노출시키다야. 그러니까 네가 노출을 뭔가를 노출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노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그리고 노출시키다라는 expose는 항상 짝꿍이 있어. 이것도 좀 알아둘까? expose A to B라고 해서 전치사 to와 짝꿍이야. expose A to B 그러면 A를 B에 노출시키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썼으니까 네가 노출되는 거죠. to 어디에 이런 뜻이네. 자, 그래서 be supposed to까지 합쳐서 너희가 해석을 어디에 노출되다 요런 의미로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당신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new words에 새로운 단어들에. 근데 more than 7 times 몇 번? 7번 이상이다. more than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7번 이상 그 새로운 단어에 당신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to transfer them into your long-term memory. 그러니까 이런 to 부정사도 너희가 발견하면 to 부정사는 뜻이 참 많지만 지금은 하기 위해라는 그런 뜻의 to 부정사가 가장 적절하겠죠. 우리는 이런 걸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야 이렇게 배웠어.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지금 이 글에서도 사실은 형용사로 쓰인 거 맨 앞에 나왔었고요. 그지? to 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 아까 여기서 봤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부사로 쓰여가지고 하기 위해 이런 뜻이네. transfer 하기 위해서. 자, transfer 하는 거는 옮기다, 이동하다야. 자, 뭐를 옮겨? 그것들을. 여기서 또 그것들은 뭐지? 계속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some new words, 그 새로운 단어들을 지칭하는 셈이다. 그치? 자, 그러면 그 new words들을, 새로운 단어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로? into your long-term memory, 당신의 장기 기억 속으로. 어떤 단어들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금방 외우고 다시 까먹는 게 단기 기억이고 아까 father 같은 단어는 너희의 장기 기억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봐도 뜻을 아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너의 장기 기억 속으로 그 단어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7번 이상 너희들이 그 단어에 노출되어야만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자면 그렇대.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1번 방법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방법. 단어를 암기하는 첫 번째 방법 이야기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이어진 거 알겠지? 그러니까 복습해, 반복해 그 이야기 막 설명까지 해서 여기까지 계속 그 이야기였어.
그러면 2번 문장이 끼어들 틈이 적어도 A, B, C까지는 자리가 없네요. 자, D 뒤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 답은 D 아니면 E일 텐데 D 뒤에를 한번 봅시다. However, 자, 우리는 저런 연결어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장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야기 역적 좀 뒤집힐 건가 봐. 하지만 it is not enough. Simply 그거 그렇게 충분하게 simply 충분하지가 않아요. 단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요런 it도 너희는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요거는 가주어 it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그럼 진짜 주어 어딨게? 앞에 가주어 it이 있다면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뭘까요? 보통은 요런 to 부정사 아니면 대절이라니까. 그럼 뒤에 있는 to repeat 하는 제가 진주어겠네. 진주어라고 쓰고. 그러면 repeat 하는 것이 충분하진 않아요. repeat 하는 거, 반복하는 거, the words. 그 단어들을 반복하는 거, or 아니면 또 뭐 하는 거? to review, 복습하는 거. 얘들아, 이거 아까 1번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두 번째 방법 이야기가 나올 모양인가 봐, 그치? 첫 번째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그게 첫 번째 단어 암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니 하지만 그 1번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 자, 그래서 그 단어들을 반복하고 그 단어들을 복습하는 거. 근데 in the same way.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참고로 전치사는 in을 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예를 들어 나는 이걸 쓰고 영어 스펠링 쓰고 옆에 뜻 쓰고 영어 스펠링 쓰고 옆에 뜻 쓰고 난 이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해 반복해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지. 예를 들어 이제 그 방법을 썼다면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어. 그러더니 얘들아 그럼 답은 나왔네. 아까 2번 문장 그거 들어갈 자리는 여기 아니겠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이제 요 2번 문장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좋다? 다른 문맥 속에서 그 새로운 단어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2에 해당하는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고 볼까? For example 요렇게 이어지네.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예시는 2번 문제에 주어진 그 문장에 대한 예시 아니겠어? 다른 맥락 속에서 그 단어들을 이용한다라는 그 예시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하는 for example 구체적인 사례 봅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맥락 속에 그 단어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거래. You can combine the words. 너는 그 단어들을 combine 할 수 있어. combine이 뭐 하는 거더라? 결합시키는 거지. 그 단어들을 결합시킬 수가 있어. 근데 with 무엇과? pictures. 그림과 혹은 뭐 사진들과 결합을 시킬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use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and나 but이나 or 나오면 세모치라 그랬고 그 뒤에 동사원형 use는 그 앞에 있는 동사원형 combine하고 병렬구조. 그러니까 둘 다 어디 걸려 있어요? 앞에 있는 can이라는 조동사에 걸려 있어서 원형 or 원형. 자, 그래서 당신은 combine을 하거나 또는 use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단어들을 사진 혹은 그림과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외운다라든지 아니면은 use them. 너는 또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 계속해서 them으로 받아주는 게 지금은 다 영어 새로운 영단어들이다, 그치? 자, 그것들을 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when you write your diary. 뭐 할 때? 네가 일기를 쓸 때. 그러니까 일기 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새로 외운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 일기를 쓰겠지. 보통은 한글로 일기를 쓰다가도 그 단어는 일부러 내가 영어로 써본다든지 그 단어를 쓸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맥락 속에서 그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단순히 그냥 써보고 암기해서 써보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더니 이제 마무리도 또 명령문으로 한다. try 해봐라. 그거 물어볼까? 얘들아, try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to 부정사 가죠, 동명사 가죠, 혹은 둘 다 가죠? 기억하는 분? 둘 다 가지는데 문제는 뜻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like나 love나 hate처럼 아무거나 막 다 써도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랑 달라. 왜냐하면 try 뒤에 to를 쓸 때랑 try 뒤에 ing를 쓸 때랑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뭘 썼니? try 뒤에 동명사 ing를 목적어로 썼어. 이건 무슨 뜻이더라? try ing는 시험 삼아 그냥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야. 몰랐던 사람들은 적어 놓읍시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냥 한번 해보다라는 그런 뜻. 그러면 만약에 try to면요. try to는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그런 뜻이죠. try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이거는 노력하다, 애쓰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좀 다르니까 구별을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try ing니까 또 명령문. 야, 너도 시험 삼아 ing 한번 해봐. 이 말인 거지. 너도 use 한번 해봐. 사용해봐. various ways를. 다양한 방법들을. 아까는 우리가 저기 위에서는 기억나니? 방법이라는 way 뒤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방법 요렇게 꾸몄죠.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는 방법. 지금은 봐라. 지금도 방법이라는 ways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to가 아니라 전치사 of를 써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거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동명사가 오더라. 그래서 지금은 of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reviewing이라고 동명사를 썼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항상 동명사 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ays of reviewing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거네. ways to review. 이렇게도 의미는 똑같겠죠. to 부정사도 역시 뒤에서 앞에 있는 way를 이렇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또 똑같다. 자, 그러면 리뷰를 하는, 복습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 단어들을 복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너도 use 해봐. 시험 삼아 그냥 한번 해봐. 명령문을 쓰더니 갑자기 뒤에 and 나왔는데 그리고 또 뭘 해봐 이 말인가? 얘들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and 뒤에 명령문이 아니라 뒷문장은 그냥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이런 평서문이 이어졌어. 요것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 앞에는 명령문,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라 라는 명령문을 썼는데 뒤에 and 그러더니 그냥 주어 동사 있는 평서문이 나왔다. 요럴 때 and의 뜻 이것도 다 배운 적 있는데 앞에 명령문이니까 뭐뭐를 해라. 여기 나오는 and는 그리고가 아니었죠? 뭐더라?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랑 똑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도 있잖아. 뭐뭐를 해라 라는 명령문을 썼는데 뒤에 and 말고 or 쓰고 주어 동사 이어질 때 이때 or은 뭐더라? 뭐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억나죠? 이때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다 요런 내용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if 절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 맞잖아. try using. using 한번 try 해봐라. 그러면 새 단어들이 세트를 할 거야. 이 말은 if you try using 이렇게 써도 똑같겠지. 만약에 네가 try를 한다면 대신 뒤에 있는 and는 빼야지. if라고 접속사를 앞에 달아줬기 때문에 뒤에 and는 빼고 그냥 the new words will settle 요렇게 문장을 쓰면 같은 뜻이래. 다들 막 밤새 공부하고 왔어. 쌤 목소리에 막 수면제가 뚝뚝 묻어나니 듣고 있으면 막 잠이 솔솔 와. 불면증 환자들이야 다 나에게 오라 뭐 이런 거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다양한 이렇게 단어를 복습하는 방법들 너희들도 한번 시험 삼아 이용해봐. 그러면 이라고 해석했다고요. 여기는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새로운 단어들이 settle 할 거야. settle은 뭔데? 원래 정착하는 거 아니야? 이 지역에 그 민족이 정착했어요 할 때 그 정착하다, 안착하다 막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정착을 할 거다,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지. 그것도 permanently 하게. 이게 뭔데요? 머리 파마한다 그러잖아. 파마한다는 그 파마가 우리 요 단어에서 따서 얘기하는 거다 사실은. 영구적으로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에 반대. 일시적으로 잠시 꼽을 했다가 풀면 풀리는 게 아니라 물론 영구적이진 않지만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꼬불꼬불한 거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왜 우리가 여기서 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permanently는 영구적으로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니고 영구적으로 in your memory 너의 기억 속에 그것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글 읽으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에 해당하는 거 너희가 줄을 치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왜 코멘트 달아봐 이랬잖아. 그러니까 요걸 읽고 나면 너희는 뭐라고 코멘트를 달 수 있겠어? 글의 주제라든지 제목 같은 거 너희가 위에 자꾸 이렇게 코멘트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영단어, 암기, 방법 이 정도는 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위에다 효과적인 정도 하나 달아가지고 효과적인 영단어 암기 방법
이런 식으로 제목 정도는 너희가 직접 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너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면 돼.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제 너희가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주제를 묻고 요지를 물어보거나 제목을 묻거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지 마. 보기를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너희가 읽고 나서 너희 나름의 이런 주제를 혹은 제목을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찾아보자. 자, 1번 문제가 마침 그거네.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나오는데 몇 번? 답 바로 나오지 않냐? 몇 번? 그래 2번이잖아. How to remember. 얘들아 how to는 너희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적어놓자. How to는 해석 그렇게 하죠. 뭐뭐 하는 방법. remember 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new words.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 그래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2번 문제는 우리 풀었습니다. 답은 5번이었지. 자, 그 다음에 3번. 글쓴이가 주장하는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으로 적절한 거. 대놓고 그냥 나오는데 몇 번? 예시에서도 들어줬던 예다. 그치? 4번이죠. 새로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일기를 써본다. 뭐 이런 거. 자, 4번인 어법 문제인데 우리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다. 이 부분. 해야 한다라는 need to, have to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그런데 need to든 have to든 to 부정사도 내용이 수동이면 to 뒤에 BPP꼴로 쓴다. 얘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 아니야? 자, 이 classroom, 이 교실은 필요가 있어. 근데 청소, 우리는 그냥 야, 이 교실 청소 좀 해야겠어. 청소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어가 지금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뭐 학생이나 청소부가 아니라 교실이 주어니까 이 교실이 청소를 할까? 교실은 손이 없어요. 빗자루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실은 청소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this classroom need 뒤에는 일단 need는 목적어를 to 부정사 쓰니까 그러면 to clean 쓰면 되나요? 아니지. 그렇게 쓰면은 교실이 청소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교실이 청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정답 어떻게 쓸까요? need 뒤에 to be cleaned. 답은 쓰고 나서 쌤이 좀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그래서 need는 원래 want처럼, plan처럼, expect처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애니까 need 뒤에 to를 썼고요. 근데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지금 청소되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to 부정사도 수동의 의미로 to BPP라고 정답을 썼어. 근데 놀라운 사실. need랑 want도 마찬가지다. want to be 예를 들어 뭐 cleaned 이런 내용을 썼다 칠게. 그런데 need나 want는 지금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져야 돼서 이렇게 to 부정사 썼고요. 근데 마침 지금 내용은 수동이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런 수동의 내용이 need나 또는 want의 목적으로 이렇게 올 때는 이거를 동명사로 써버리는 방법이 있대. 특이하다. 그치? 현대 영어에서 이거 옛날만큼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 너희가 보기엔 뜨악하잖아. 아니 need나 wan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인데 걔들 뒤에 이런 동명사꼴을 쓴다고요? 그게 사실 속뜻이 이런 수동의 의미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대. 그래서 너희가 혹시 어딘가에서 need나 want 뒤에 ing가 있다고 와 저거는 틀렸는데 하기 전에 저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정도 상식으로 알아둘게.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리뷰 테스트 봅시다. 리뷰 테스트는 알다시피 앞에 있는 7, 8, 9번에 나왔던 그 단어들, 표현들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또 31, 32, 33쪽을 참고해서 풀면 되겠네. 일단 너희가 먼저 풀어봐라, 요거.